안녕하세요. 오늘은 산과 염기 그리고 산과 연기가 만나는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산과 염기에 관한 컨셉은 과학자들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컨셉들인지 각각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입니다. 아레니우스가 말하는 산은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해리가 됩니다. 물에 녹아서 이렇게 수소 이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염화수소는 아레니우스의 산입니다. 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산이 물에 녹으면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하나의 황산 이온으로 해리가 되는데 이때 황산은 두 개의 수소 이온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산이 됩니다.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역시 물에 녹아 이번에는 수산화 이온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수산화 나트륨은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해리되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염기입니다. 수산화 바륨 또한 아레니우스의 염기인데 이가의 양이온인 바륨은 이렇게 바륨 이온으로 나오게 되고 두 개의 수산화 이온은 이렇게 두 개의 일가 수산화 이온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브룬스티드의 산 염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배운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 내용에 조금 더 발전된 이론으로 산은 수소 이온을 주는 물질이며 염기는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와 물이 만나면 염화수소에 있던 수소 이온이 물 이온에게 받게 되고 이때 염화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수소 이온을 준 염화수소는 브랜스티드의 산이 되고 물은 염화수소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았기 때문에 브랜스티드의 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의 산 염기가 있는데 루이스에서 산은 전자쌍을 주는 물질을 말하며 염기는 전자쌍을 받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수용액에 녹아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아레니우스의 산은 수용액에 녹아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말합니다. 산의 성질을 보면 산은 물에 녹아 이온화하고
전류를 잘 흐르게 합니다. 다음 세 비커에 각각 세 가지의 물질이 이온화되었을 때 어떤 물질로 해리가 되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이때 염화수소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해리가 될 수 있고, 황산 이온은 수소 이온과 황산 이온, 그리고 여기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세트산 이온은 앞에 있는 수소 이온이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이 수소 이온이 물에 녹아 해리되었을 때 수소 이온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화수소는 일가의 수소 이온 하나와 염화 이온 하나로 수용액 안에서 해리가 되고, 황산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하나의 황산 이온, 그리고 아세트산은 이렇게 하나의 수소 이온을 내놓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산의 맛을 보게 된다면 산은 신맛이 납니다. 예를 들어 레몬에 있는 시트르산, 식초에 있는 아세트산, 그리고 김치나 유산균에 있는 젖산들이 있는데요. 이들에 의해서 레몬, 식초, 김치, 유산균 등은 신맛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분자 구조를 그려봤는데 시트르산과 아세트산 그리고 젖산의 분자 구조입니다. 각각 분자 구조에 숨어있는 산의 모양을 찾아볼 건데, 산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성식을 보면 어떠한 분자의 특징을 살려서 나타내는 실험식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산은 특히 어떠한 분자 속에서 COOH라는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구조로 나타내면 탄소 하나에 산소가 이중 결합으로 되어 있고, 탄소 하나에 또 다른 결합 하나는 이렇게 알코올기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각각의 분자 구조에서 찾으면 되는데, 이때 탄소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조는 이렇게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 분자 구조에 숨어 있는 산의 모형을 찾아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산의 지시약 색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지시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약인데, 산과 염기에서의 이 지시약은 각각 다른 색깔들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이 지시약은 산 일대와 염기 일대 다른 색깔들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물질이 산인지 혹은 염기인지를 나타내주는 시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산을 알려주는 지시약으로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이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에 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파란색 혹은 푸른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중성의 노란색의 리트머스지를 사용을 해서 산과 염기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도 있는데, 이 노란색의 지시약 종이를 산성에 넣으면은 붉은색으로, 그리고 염기에 넣으면 푸른색으로 변화하게 되니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인데, 이 지시약은 산에 넣으면 붉은색이었던 페놀프탈레인이 무색으로 변합니다. 또한 메틸 오렌지는 산에 넣었을 때는 역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BTB 용액은 산에서 노란색을 나타냅니다. 자, 네 번째로 산의 성질을 알아보게 되면, 산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아연은 염화수소와 만나게 되면, 아연은 두 개의 염화이온이 만나게 되고, 두 개의 수소는 수소 기체가 발생되어집니다. 나트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나트륨이란 금속은 현재 고체 상태로 있고, 그리고 역시나 염산인 염화수소와 나트륨이 만나게 되면 염화나트륨이 수용액 안에 생기게 되고, 이때 발생되는 것은 두 개의 수소 이온으로부터 수소 기체가 발생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적혀 있지 않았지만 다섯 번째로 산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은 탄산칼슘과 만나 이산화탄소를, 역시 이것도 기체의 성질로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면 탄산칼슘은 묽은 염산, 염화수소겠죠? 만나 염화칼슘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산의 5가지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이 강한지 혹은 약한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산은 이온화 정도에 따라 강산과 약산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강산은 수용액에 들어가서 해리될 때 대부분 모두가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산을 넣자마자 대부분 다 이온화가 되어 수소 이온을 내놓습니다. 반대로 약산은 수용액 안에서 모두 다 녹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온화되어 수소 이온을 내놓습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강산인 염산, 질산, 황산이 있고 대표적인 약산인 아세트산, 탄산, 인산이 있는데 각각 비커에 염산과 아세트산이 강산과 약산으로 어떻게 해리가 되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산인 염화수소, 즉 염산은 물이 있는 수용액에서 모두가 해리가 되어서 세 몰의 염산을 물에 놓았다면 3개의 수소 이온이 생겼고 아세트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3몰을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해리되어 하나만 수소 이온을 내놨고 나머지 2개는 아세트산 그대로 수용액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 강산인지 또 어떤 물질이 약산인지 어떻게 산의 세기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고 했는데 강산은 약산에 비해 더 빨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 기체가 빨리 생성되는 것을 강산, 수소 기체가 천천히 생성되는 것이 약산 으로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산이 녹아있는 수용액은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배웠는데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에 전구를 연결했을 때 전구의 불빛이 더 밝은 쪽이 강산, 그리고 전구의 불빛이 어두운 곳이 바로 약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성 물질들을 살펴보면 탄산음료, 커피, 레몬주스, 이온 음료, 식초 등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어떤 물질일까요? 아레니우스의 염기란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뜻합니다. 산처럼 염기 역시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고 전류를 잘 흐르게 합니다. 다음에 세 비커에 각각 3개의 염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암모니아수의 수용액 안에서 이온화되는 모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수산화 이온 하나와 일가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으로 해리가 되고, 수산화 칼슘은 2개의 수산화 이온과 하나의 이가 이온인 칼슘 양이온이 생성이 되고, 암모니아수는 역시 하나의 수산화 이온과 암모늄 이온으로 수용액 아래서 해리가 됩니다. 다음 염기의 성질을 살펴보면 염기는 산과는 달리 쓴 맛이 납니다. 또한 단백질을 녹이며 미끌미끌거리는 촉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더러운 박테리아, 즉 단백질로 되어 있는 박테리아를 녹일 수 있는 비누도 쓴 맛에 염기성을 띱니다. 다음 지시약 3개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성일 때와는 반대로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뀌어 줍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 안에서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또한 메틸 오렌지는 염기성일 때 노란색으로 나타내고 BTB 용액은 파란색이 됩니다. 염기 역시 이온화의 정도에 따라 염기의 색이 강염기, 약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염기는 강산과 마찬가지로 수용액 안에서 대부분이 이온화가 됩니다. 약염기는 약산과 마찬가지로 수용액에서 일부만 이온화가 됩니다. 강염기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산화 나트륨이 있고, 약염기의 대표적인 물질로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있는데, 각각 강염기와 약염기가 수용액 안에서 어떻게 해리가 될 수 있는지를 그려볼까요?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 있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의 3몰 수용액에 녹아있다고 한다면 이 3몰의 수산화 나트륨은 각각 3개의 수산화 이온 그리고 3개의 나트륨 이온으로 모두가 해리가 됩니다. 약염기인 수산화 마그네슘은 똑같이 3몰을 수용액에 넣어 주었을 때 이가의 양이온인 마그네슘 이온에는 2개의 1가인 수산화 이온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해리되었을 때 마그네슘 이온 하나당 2개의 수산화 이온으로 해리가 되고 나머지 해리되지 않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그대로 수용액에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염기성 물질을 살펴보면 위산이 가다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산제, 유리세정제, 암모니아수, 그리고 비눗물 등이 있습니다.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중화 반응이란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 열과 물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알자이온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과 만나 이렇게 물이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만나 중화되는 반응인데 이때의 묽은 염산은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이고 수산화 나트륨은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염기가 됩니다. 다음 첫 번째 비커에 2몰의 염화수소가 이온화된 상태이며 이때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 비커는 산성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 비커에 수산화 나트륨이 녹아있는 수용액 1몰을 부어주게 된다면 수산화 나트륨에 있던 이 수산화 이온은 하나의 수소 이온과 만나 짝을 이룬 후 하나의 물을 만들게 되고 여전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2개 그리고 수소 이온 하나는 두 번째 비커에 남게 됩니다. 두 번째 비커는 수소 이온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산성의 특징을 띠게 됩니다. 이번에도 1몰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번 비커에 다시 한번 부어주게 된다면 여기에 있던 수산화 나트륨 이온과 이번 비커에 있던 수소 이온이 만나 짝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의 물 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또 하나가 늘었고 염화 이온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때 세 번째 비커에서는 드디어 모든 수소 이온과 모든 수산화 이온이 만났기 때문에 중화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커 안은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기 때문에 중성인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비커에 다시 한번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부어주게 되면 나트륨은 하나가 더 들어왔고
물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염화 이온도 변화가 없겠죠? 대신 수소 이온의 짝을 찾지 못한 수산화 이온이 하나 생기게 되어 이때 4번의 비커는 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온수 변화 모형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중화 반응 실험에서 페놀프탈레인이란 지시약을 사용하게 됐다면 수용액 안의 색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은 산에서는 무색이고 염기가 됐을 때는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이 되는 시점부터 염기까지는 페놀프탈레인은 붉은색을 띌 테고 산성에서 중성이 될 때까지는 무색을 띠게 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지시약이라는 것은 산에서 염기로 바뀌는 이 중화점, 중성인 중화점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화 반응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이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두 방울 아주 소량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온수 변화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모형을 통해 이번엔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은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가 되고 Y축은 이온수입니다. 이온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화수소가 녹아있는 수용액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부어준 것이기 때문에 X축은 조금씩 늘어난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온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트륨 이온은 첫 번째 염화수소가 녹아있는 비커에 없었지만 수산화 나트륨을 이 수용액을 부어줄 때마다 하나씩, 두 개씩, 그리고 세 개씩 증가를 했기 때문에 0이었던 부피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그래프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트륨 이온을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염화 이온을 살펴보면 처음 녹아있던 염화수소에서 염화 이온은 2개였고 두 번째 비커에서도 2개, 세 번째 비커에서도 2개,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비커에서도 역시 이온의 수가 2개만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함 없이 일정한 그래프는 바로 염화 이온이 됩니다. 이번엔 산수소 이온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비커에는 수소 이온이 2개가 있었고 첫 번째 수산화 나트륨을 부어주었을 때 수산화 이온 하나, 수소 이온이 만나 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비커에 있던 수소 이온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고요. 또 수산화 나트륨을 부어줬을 때 수산화 나트륨의 수산화 이온 그리고 수소 이온이 만나 다시 물을 이루었기 때문에 중화점이 된 3번의 비커에서는 더 이상 수소 이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산화 나트륨 이온을 부어주게 되면 더 이상 짝을 만나지 못한 수산화 이온은 그대로 비커에 있지만 수소 이온이 없기 때문에
4번 비커에서도 수소 이온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은 점점점 감소를 하다 중하점이 되는 순간부터는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그래프가 수소 이온 그래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화 이온의 이온수를 보면 처음에 수산화 나트륨을 비커에 부어주자마자 수산화 이온은 수소 이온과 만나 물을 형성하고 또 부어주게 되면 또 하나의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 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은 중화가 되는 중하점까지 없습니다. 그러다가 수소 이온이 모두 다 반응을 해서 사라지고 나면 또 수산화 나트륨 이온수를 부어 주었을 때 이때 하나의 수산화 나트륨은 수소 이온이 없어 짝을 이루지 못하고 수용액에 남게 되어 염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처음에는 없다가 중하점이 되는 이 시점부터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수산화 이온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여기 이 점을 중하점이라고 하고 이 점에서는 중화 반응은 발열, 즉 열을 내는 반응이기 때문에 중하점에서의 온도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중하점을 기점으로 왼쪽으로는 수소 이온이 있기 때문에 산성이 띄고 오른쪽으로는 수산화 이온이 증가했기 때문에 염기성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지시약과 pH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H라는 것은 수용액 안에서 산과 염기의 정도, 즉 수소 이온의 농도를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단, 우리가 아직 이 농도에 대한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수소 이온이 얼마만큼 수용액 안에 있는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pH는 7을 때를 중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물의 산성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pH가 7보다 작을 때를 산성, pH 값이 7보다 클 때를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pH가 증가한다는 것은 염기도가 증가하고 수소 이온이 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이고 pH가 감소한다는 것은 산성이 증가하고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액 안에 수소가 많이 녹아 있으면 pH가 감소하고 수소 이온이 어떠한 수용액에 적게 녹아 있다면 pH의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P를 어떠한 물질의 앞에다 붙여 놓으면 농도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로그 값이 되는데 우리는 이 수소 이온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P하고 H로 썼고 만약에 우리가 염기도를 알아보고 싶다면 P 쓰고 OH를 쓸 수 있습니다. pH의 값은 수소 이온 농도의 마이너스 로그 값이기 때문에 서로 pH와 수소 이온 농도는 역수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pH가 증가할 땐 수소 이온 농도는 감소, pH가 감소할 땐 수소 이온 농도 증가가 됩니다.
수소 이온이 농도가 10배, 10배가 증가가 된다면 그래서 pH는 1만큼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시약은 중화 반응에서 산성과 염기일 때 색을 다르게 나타냅니다. 또한 중화 반응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반응 시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줘야 합니다. 각각 지시약이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어떻게 색의 변화가 관찰되는지 표를 한번 채워 볼까요? 지시약의 색깔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일 때 붉은색으로, 파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게 되고, 염기일 때는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에선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이었다가 염기로 바뀌는 순간 붉은색으로 변하고,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은 산성에선 빨간색, 중성 때는 주황색, 그리고 염기에서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BTB 용액에서는 산성은 노란색, 중성은 초록색, 그리고 염기는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생활에서 알아보는 중화 반응을 살펴보면 산성된 토양에 염기성인 석회 가루를 뿌려주면은 토양이 중성이 되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즉 위산은 강한 산성인데 이때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으면 위산이 중화가 됩니다. 우리의 충치를 유발하는 산성 물질 역시 치약 속의 염기 성분과 만나 중화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좋아하는 생선회에 산성인 레몬즙을 뿌릴 때가 있는데 이것은 염기성을 띠는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공장 굴뚝의 산성비의 원인인 이산화황을 제거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산성을 줄일 수가 있고, 곤충에 물렸을 때 염기성인 물약이나 치약을 바르는 것 역시 중화 반응입니다. 자, 오늘은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웠고 산과 염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시약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